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자, 국민 여러분, 하지만 이제 곧 춘분이 다가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또 춘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대략 3월 22일이나 23일이 춘분이 될 텐데 오늘이 벌써 3월도 시작한 지 6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노심초사하시고 걱정이 많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그런 그 가짜 허위 보도에 또 마음이 쓰이셔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야기는요, 결코 여러분들을 무슨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정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특전사 사령관답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데 곽종근이라는 이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녀석의 지금 번복되는 진술을 보면서 지금 뭐가 터졌어요? 녹취록이 지금 나왔어요. 뭐 TV조선에 누가 신고를 했다는데 국민 여러분, 그거 물론 곽종근이가 알고 있는 동기생이나 친구나 이런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제 자동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아마 유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그거 본인만 했겠어요? 응? 자, 지금 12월 3일 계엄령 이후에 벌어졌던 며칠간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곽종근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지금 김병주 그리고 박선원이가 찾아가서 그 못된 짓 한 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필적 감정 사이에서 그 홍자원이 메모라고 하는 것도 박선원이의 필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선원이는 신혜 씨가 됐던 아니면 변희재가 됐던 그 사람들을 고소 고발해낸 게 맞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대화 내용들 녹취한 내용이다 하는데 그것을 미국의 NSA 같은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엘리제궁도 도청을 하고 영국의 다우닝가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 수상실도 도청을 하고 또 러시아의 크렘린 궁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방도 도청을 하는 미국의 NSA가 그까짓 거 곽종근이 거 하나 정도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거 못 해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우방이고 친구인 미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친구들한테는 친절합니다. 그런데 원수들한테는요. 그야말로 지구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합니다. 즉,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더라도 껍질을 벗깁니다. 특히 머리 가죽을 벗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을 이거를 칼집을 넣고 도끼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쪼개갖고 벗겨내면 사람 얼굴에 이 해골뼈가 나오겠죠. 자, 그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죽여 없애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미 투쟁을 외쳐가면서 거기다 이제는 종중, 친중으로 한꺼풀 더 덮어쓰고
이 나라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는 저 아이들, 저 반국가 세력들, 영모의 세력들, 쟤네들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인조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김병주의 얼굴을 인식을 시켜놓으면은 그 모기, 쬐끄만 모기 그 브레인 안에 김병주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김병주의 눈동자, 김병주의 음색, 김병주의 냄새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 어디로 간다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모기가 터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뇌출혈로 될 수도 있고 심정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드러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좌우전에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부인, 자녀들 얘네들은 큰 죄가 없는데 결국에 애비 하나 잘못 두는 바람에 일가족이 모기 몇 마리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리가 손에 좀 닿지 않게 멀리 나가 있는 유학하고 온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학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은 그냥 사창가로 팔려나갈 수도 있고 남자애들은 그냥 무슨 게이들 모여 사는데 끌려가고 완전히 그냥 육체적으로 만신체가 돼가지고 폐인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좋은 말로 경고를 하면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말을 안 듣고 까불거리죠. 특히 이번에 지금 반국가 사범들 이번에 명단이 다 나왔죠. 국사범 김병주, 그 다음에 박선원, 그다음에 박범계, 부승찬. 얘네들 지금 보니까 김병주나 부승찬 얘네 둘은 군 출신이야. 그리고 박범계 이 녀석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라는데 얘가 지금 그래도 꼴에 생긴 거는 난쟁이 똥자루만 해도 얘가 지금 법무장관까지 하는 애 아니야. 박범계 얘는. 응? 그러면 얘네들이 말로가 그래도 좀 인간답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얘들 지금 전부 다 국사범으로 이번에 내란죄 음모에 지금 적극 가담한 실질적인 내란죄를 저지른 아이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곽종근이라고 하는 저 멍청한 놈, 응?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나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것을, 응?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곽종근이를 갖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매수하고 해서 지금 조작한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응? 물론 그 뒤에는 이재명이도 또아리를 틀고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죠. 그러니까 즉시 각하해야 되겠죠. 즉시 기각하는 게 맞겠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응? 자, 그런데 지금 곽종근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확실시되고 있는 걔네들 누구야?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이런 애들이지. 얘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면서 매수를 당했다는 것이 지금 곽종근이의 육성, 목소리로 지금 드러났어요. 어디에? 이럴 땐 또 TV조선에 또 소스를 갖다 누가 줬나 봐요. 응? 자,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곽종근이가 헛소리를 했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런데 또 홍장훈이란 자식이 또 박선원이하고 또 뭘 어떻게 짰는지, 응? 이 조작한 메모가 또 드러났잖아요. 근데 메모가 원본이 되는 건 제일 나중에 나와. 지렁이 기어가듯이. 응? 이집트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무슨 상형 문자 같이 그런 게 이게 나왔죠. 그래갖고 결국 뭐가 돼?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수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통령을 좀 탄핵하자고 나왔던 건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항목을 또 싹 빼버렸어요.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네? 이 곽종근의 얘기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옆에서 김병주하고 박선호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불법으로 조작하는 그런 요구사항의 요청을 받고 그 주문을 받는 순간 이 곽종근 이 녀석은 어정쩡하게 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고 말았다고.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지가 이제 저승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응?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에 지인과 어떤 누군가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 야 나를 내란죄로 지금 엮는다 그런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다. 변호사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취지로 호소를 하고 이제 내 딸내미 아들내미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그 육성 녹음이 지금 TV조선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707 특임여단장 하고 있던 김현태 대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예상 질문지 그리고 답지를 받았다. 이렇게 좀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곽종근이는 김병주의 시다발이, 김병주의 꼬붕하던 애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김병주로부터 회유를 당하고 매수를 당하고 공갈 협박을 당하고 김병주나 박선원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 간사한 여우 박범계가 공익신고자가 되겠다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고 또 부승찬이는 이 녀석은 그 국방부 무슨 대변인가 했다는 녀석이 이렇게나 얘가 악인으로 변했나 모르겠어요. 부승찬 이 녀석은 또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또 실질적으로 소개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명백하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공갈을 하고 또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들어서 북쪽에 아니면 중국에 갖다 헌납하려고 하는 이런 혼돈의 세상으로 만든 주범들이 바로 얘들 아니에요.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나라가 멀쩡하게 있는 나라인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겠어. 케이오스. 혼돈으로 빠뜨리겠어요. 그리고 내란 상태를 물고 가서. 그러니까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얘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코 얘네들의 이 범죄 행각을 용인받을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국사범. 전부 다 사형에 쳐야 되겠죠. 그리고 박선원이는 국회에서 이 근거도 불충분한 정치인 체포 메모, 이 홍장훈 메모, 이거를 사실이냐 막 흔들면서 국민을 선동했죠. 그리고 이거를 썼다고 하는 이 홍장훈이라는 이 우리 국정원 역사상 최악의 간신 양아치 십상시 이 자식은 한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진술이 오락가락 좌충우돌 애매모호 아니 근거도 묻대 시간 장소 다 달라 말할 때마다 다 달라져.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그 메모의 필적 감정한 결과 박선원이 거랑 일치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를 해야 되겠어? 당장에 수사를 해서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그리고 홍장원 이런 놈들을 갖다가 전부 다 협박, 공갈, 회유, 매수에 의한 내란 선동죄로 구속 기소해야 되죠. 물론 체포부터 하고 그 제명이까지도 여기 관여했다 그러면 제명이도 잡아넣어야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작년 2024년 11월 1일 날 한미
외교 국방장관 공동 제6차 선언문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만 그 선전포고가 너무나도 나이스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이야? 왜? 재래식의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오고 막 비행기가 막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전쟁이구나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납치 감금돼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니까 전쟁인 걸 이제 아셨잖아요, 국민들께서. 아니 보니까 3월 3일 날 대체 휴일날 봤더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나와서 집회는 못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른보다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미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한국말이 하나도 안 헝클어졌어요. 정말로 야무지더라고. 진짜 야무지더라고. 내가 지금 젊은 나이라는 말이지. 그렇게 야무지고 아름다운 처자들 보면 마음이 혹 뺏길 것 같더라. 그렇게 말이지. 미래를 쳐다보고 국가를 생각하고 또 자기가 젊지만 또 자기 뒤따라오는 후배들도 생각하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비평하는데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똑똑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악의 무리들이 곧 끝나가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겁이 나겠죠. 악의 무리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잘못한 게 많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애들이 얘네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곽종군이의 이런 참 거짓말하고 허위 진술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살고 싶은 말이 진짜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진실만 얘기하는데 왜 말이 꼬이겠어요? 또 그 현장에서 자기가 지시받은 내용, 본 내용, 그리고 자기가 한 일,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김병주랑 각본을 쓰고 짜고 이 박선원이 얘는 생긴 이 얼굴이 관상이 뭐라 그랬어? 관상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내 얘기했잖아요. 박선원이 쟤는 종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종자가 아니에요.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삼민투 투쟁위원회 하면서 그 롯데호텔 맞은편에 했던 거 민문원 점거해가지고 징역도 살고 제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 박선원이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10여 년 동안에 박선원이가 어디서 뭐 했다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전까지는 노무현 때까지는 청와대 무슨 386 대표 선수 중에 하나로 있으면서 1심의 간첩사건 났을 때 우리 김승규 원장님을 쫓아냈던 장본인 중에 한 놈이 바로 박선원이에요. 쟤는 국적만 지금 한국이지 쟤는 사실 북한 아이라고. 당서율도 아마 문재인보다 더 높을 거고 박주민보다 더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때 상해 총영사 간지 6개월 만에 들어와가지고 국정원장 특보, 뭐 국정원 차장, 기술실장, 또 뭐 해외 차장 이러면서 국정원 안에 비밀 자료를 다 걷어를 내버렸죠. 물론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걔네들한테 뭐 국정원 발전 특별개혁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부역한 놈들이 있지.
그 부역한 놈들은 뭐 차장도 하고 대사도 하고 뭐 또 당시에 또 어떤 놈들 뭐 차장 안 한 놈들 중에서도 뭐 어디 대사 이렇게 대사로 나가고 말이야. 어? 자식들 말이지. 어?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팔아먹고 말이야. 어? 너무 저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러고서 대사 나가면 좋았을까? 안 부끄럽나? 응? 그런데 국정원에 그런 놈들이 있어. 응? 그게 무슨 아니 진짜로 국정원 요원 같으면 총영사고 대사고 왜 나갑니까? 왜 나갑니까? 그런데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썩은 놈들 아니에요. 그렇게 갔는데 자 국민 여러분 과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막 불안하시죠? 응? 금방 그냥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셔갖고 나올 수도 없고 어? 그냥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영어의 몸이 되셔갖고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되려면요. 우선 전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 애들, 중국 공산당 애들, 응?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거나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애들 누구야? 권영세나 권성동 이런 애들이지. 민주당은 뭐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파면이 돼야 돼. 근데 아직까지 파면된 건 아니야. 왜? 지금 거짓말 재판 중이야 아직도. 파면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이 돼서 못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 여러분들의 우리 보통 자유공화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자유공화 시민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제압을 해갖고 이겨야 된다고 얘들이. 근데 제압하기는 고사하고 3.1절로 보셨죠? 예? 서울에서만 모였어요? 전국 활동하세요 다 모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이재명이나 이 친중 또 종중 친북 이런 애들이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공화 시민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자유공화 시민들이 제압이 안 돼. 언터처블이야. 언컨트롤러블이야. 어? 건들릴 수도 없고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어. 통제 불가야. 왜? 절대 다수가 탄핵은 무효고 윤 대통령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을 갖다 속여야 되거든. 응? 미국을 속여야 돼. 김대중이처럼 미국의 첩자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에 달라붙어서 미국의 눈가기를 속여야 되는데 아이고 미국이 안 속잖아요. 미국을 기만시켜야 돼. 디시브 해야 돼. 디시빙을 해야 되는데 아니 불변이야 미국은. 우리 거짓 세력들 친중, 종죽, 친북, 또 종북 세력들한테 기만을 안 당하는 거야. 미국이 속아줘야 뭘 어떻게 할 텐데 어떻게 해. 대한민국 자체에 있는 자유공화 시민들은 지금 똘똘 뭉치고 각성이 되어가고 있고 더 각성이 되고 있고 또 미국도 야 뭐 검어튼 희든 뭐 빨갛든 뭐 검어튼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중국 애들 말하지 흑묘 백묘가 아니야. 미국 딱 보니까 이 자식들은 이거 뭐 우리 보고 뭐 점령군이라 그러고 말이야. 어? 지들을 그렇게나 많이 도와주고 구해줬는데 우리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점령군 취급을 해? 나쁜 놈 자식들이네. 어?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장기 수감을 지금 당해가는 과정처럼 보여지지만 곧 나와요. 나오게 된다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 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면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응? 설령
설령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장기적으로 수감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응? 왜?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시민들, 공화 시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이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응? 자유공화 진영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 지도자라고 지금 자유애국 시민들이 지금 일치 단결된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잖아. 저항을 하고 있잖아. 미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뼉 쳐주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천조국 팔행이 그 약간 그 슬림한 여성이 나오셔서 그 뭐 아주 구수한 우리 한국 욕도 한두 마디씩 해가면서 요즘 방송하는 거 있죠. 최근 들으니까 뭐 직원들도 많이 채용했다는데 그 직원이 누굴까?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슨 뭐 비디오 뭐 방송하는 그런 기자 선생님들일까요? 내가 볼 때는 랭글리 아니면 뭐 펜타곤 이런 데서 인원이 보강됐다는 얘기로 들리던데 그분은 내가 한번 봐도 무슨 뭐 경상도 남자를 남편으로 둔 단순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응? 그 소위 말해 여러분들도 우리 그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 하시죠. 그러니까 이 물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이 요만큼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큰일 나죠. 왜? 그 밑에 100배, 1000배 되는 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만 보고 야 무슨 뭐 가정주부가 저런 식으로 철딱서니에서 떠들어. 어? 떠든다고 지까지 있게 뭐하냐. 아니라니까. 최근에 또 무슨 뭐 잠바 같은 거 파신다고 또 이렇게 액션을 치더라고. 그게 뭐야. 합리적인 가장구실이지. 합리적인 가장구실. 위장구실이라고 그게 바로. 어?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 천조국 팔행이가 그 정도 방송을 할 때 됐는데 미국에 있는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국가정보 공동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확한 정보 인텔리전스지 이때는 확인된 검증된 정보 자산이니까 인포메이션은 아니죠. 인텔리전스로 수집해서 어떻게 했을까? 내부적으로 수집만 했을까요? 아니죠. 수집을 했으면 그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액션이 들어가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죠? 제 귀에는 왜 그 개헌한다는 소리가 은은한 메아리로 좀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뭐냐. 6공화국 끝내고 제7공화국 넘어가겠다 소리라고. 제7공화국 넘어가? 뭐로 7공화국 넘어가? 자유시민의 자유공화 시민 여러분들의 이 자유공화 혁명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야. 뭐 유혈혁명 이게 아니지. 자각된 의식이 깨어난 그런 자유공화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유공화 혁명이 완성돼서 성공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선출제도 바뀌는 제7공화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제7공화국은 어떤 7공화국일까요? 입법 독재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지금처럼 입법부가 날뛰고 개판 5분 후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입법 독재를 완벽하게 극복한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해서 트라이앵글, 이 삼각구도가 서로 상호간에 균형과 조화와 견제를 해 나가는 이 구도 하에서의 대통령 직선제가 될 거라고. 이게 바로 제7공화국의 모습이 될 거라고. 그럼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 당연히 선결돼야 될 게 있죠. 뭐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사전투표제 완전 폐지. 그죠?
선거법 개정할 게 있지. 이거죠, 그냥. 사전투표제 백지화가 아니야. 철저하게 폐지. 그래, 뭐야. 투명한 투표함 만드시고, 거기다가 벨럿, 종이로 된 투표지만 해서 넣고, 응? 딱 2번, 3번 접어서. 그리고서는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봉해서 수개표. 이러면 끝나는 거죠. 수개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몇 명 그것만 해갖고 엑셀 파일에다가 숫자 넣고 그거 통보하면 나중에 본부에서는 시그마 A에서 얼마까지 쫙 긁어서 블로킹한 다음에 애드 총합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뭐 어려울 건 뭐 있어요. 저같이 수학 못하는 놈도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응? 자, 그러니까 이 자유공화혁명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자유공화 시민이 각성하고 그 수효가 급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보셨잖아. 미국에서도 자각한, 각성한 미국의 자유애국 시민, 자유애국 공화 시민들이 리퍼블릭 공화당을 지지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 즉 우리도 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거 검사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어디? 서쪽에서부터 하면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중부에서 콜로라도주, 그 다음에 미네소타주, 뭐 일리노이, 그 다음에 동쪽에 와서 뭐 메인주, 그 다음에 뭐 뉴욕, 뉴저지, 뭐 델라웨어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까지 이런 데만 그랬죠. 스윙 스테이트 같은 이제 경합주도요. 전부 다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그럼 뭡니까? 국민들의 각성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결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저도 속았다니까. 저도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안 잡아놓기 때문에 내가 야, 저 양반 저거 문재인의 아바타 아니야? 나도 이런 의심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이 따로 있었던 거야. 왜? 초창기에는 뭘 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이 악의 무리들이 세력이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뭐 하다가 뭐 장관도 임명하고 비서도 임명하고 해놨는데 보니까 아, 이놈의 새끼들이 다 내 편이 아닌 거야. 내 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인데도. 심지어 외교 순방 나가고 이런 것도 밑에 국가안보실 김태호가 다 우물떡지만 다 장난쳐버리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도.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유시민들, 애국시민들의 이 자유공화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결기를 갖고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희생양에 대해서 덫에 들어가고 나머지 놈은 다 끌어들이는 거야. 다 한목에 다 불태워 죽이려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기만을 안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 미국이 이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왜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해?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이, 이재명이, 뭐 박범계, 김병주, 이런 애들 관타나모 가는 거, 엘살바도르 가는 거 보고 박수 쳐줄 일만 남았어요. 응?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각제 가자고 떠드는 애들이 있어. 누구? 권영세, 권성동 이런 아이들. 얘네들 전부 친중이야. 어? 우리 친 대한민국이 아니야.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애들이야. 아주 간악한 놈들이라니까. 근데 저런 것들 보고서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국민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럼 버리셔야죠, 국민들께서. 자, 지금 오늘이 지금 목요일 밤이에요. 내일 삼각지에 11시까지 가시면은 저 권영세 쫓아내는 그 활동을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교모라고 전국에 깨어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나와서 또 하는 모임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삼각주로 가보십시오. 그러시면 그 용산구 지역구인 그 권영세 같이 저런 사악한 친중, 기회주의자, 저자를 쫓아내기 위한 시민들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고 이 진실을 좀 파악하시라고. 제가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병주, 박선원, 뭐 부승찬, 뭐 박범계 이런 애들 있죠. 올해 쟤네들 명대로 못 갑니다. 우리의 혈맹, 우리의 동맹 미국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 꽂고 저 짓을 하는데 살려둘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인간 살인병기들이 얼마나 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죽일 수 없어서 불가능해서 그냥 둔다고 생각하세요? 작정하고 만약에 액션 레디 고 하잖아요. 그러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지금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좀 앵간히 까불어야지 너무 까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것도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 개새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지금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공산화 되면 김정은 개새끼 그러면 모조리 잡아다 다 죽여버리죠. 근데 그런 사회로 가자고 지금 떠드는 거 아니야 얘네가. 응? 쥐 자식도 전부 다 사장값 팔아넘기고 몸 파는 매춘부 만들고 아들놈 새끼들은 다 뭐 발 마사지 하는 그런 그 아주 양질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냐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김영삼이라고 하는 저 덜대 먹은 저 머리 텅텅 빈 놈이 대통령 하고 났더니 지 아들놈 살리려고 이회창이 죽이기 위해서 이인재를 갖다 강제 출마시켜서 표를 뺏어서 김대중이가 어부지리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망조는 김영삼이가 시작을 해서 김대중이 때 아주 그냥 폭삭 썩게 만들었고 특히나 국정원을 대공 수사관을 비롯한 우리 대북 요원들을 580명이나 모가지를 잘랐어.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관 이상급들을 580명 잘랐는데 그거는 원장이 지멋대로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김대중이의 그 호가호위하고 있던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죠. 우리는 그걸 국가정신병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의 에이스 요원들 580명을 잘라내고 우리가 북에다가 고첩으로 심어놨던 사람의 명단도 북에다 다 넘겨서 다 죽게 만들었고 그런 짓을 김대중 정권에서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으로 했던 일이라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노무현을 거치면서 더 썩어 들어가다가 극적으로 이명박이가 되고 박근혜에 대해서 좀 잘 가는가 싶었는데 박근혜를 갖다가 촛불 난동을 일으켜갖고 탄핵으로 끄집어 내리고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완전히 나라를 갖다 바쳤죠. 응?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저도 한동안 오해했던 게 아니 왜 문재인을 손도 못 대? 저 같은 팀이네. 아바타네. 이랬는데 보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수원에서 중국
해커 간첩단들이 일망타진돼서 미국으로 잡혀가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먹잇감이 돼서 지금 트랩 덫 안으로 들어가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이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온 거야. 지금 왜 희망 고문하냐고 희망 고문하냐 막 이러신 분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갑자기 배불러 집니까? 어? 좀 성급해 하지들 마시고요.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의 이 혁명이 성공을 하고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과 함께 미국이 기만을 당하지 않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 삼각편대, 이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면서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시면은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대통령실에다 건의를 해. 어? 야, 이거 저 외교부 이 새끼들 말이야. 어? 장관놈이란 새끼는 앉아갖고 폼 잡고 놀기만 하고 일 안 해. 써 그렇게. 어? 또 뭐 김태호 국가안보 실장이 뭐 어쨌다고 이런 것도 다 써서 올려. 어? 비서실장 정진석이도 뭐가 시원찮고 뭐, 그러니까 바꿔 막 이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갖다 올리시라고. 어? 국방부 뭐 신원 시기도 뭐 보니까 뭐 어? 여시제 멤버고 뭐가 떴고 막 이런 거 있으면 다 올려갖고 그 간신무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못하게끔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드시라고. 어? 저까진 놈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다 하려고 해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행식 붙은 애들이 왜 해야 돼? 어? 보건복지부 안에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가가 있고 거기서 뼈골이 성장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부 사람들은 알아. 아우 저 박 과장님 또는 뭐 황 과장님 저분이 하시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추대하고 공립해서 장관을 만드시면 되지. 어? 서울대 나와서 행정고시 붙은 자식들이 알기는 개뿔 뭘 알아 걔들이. 아는 건 있어. 눈치를 싹 봐갖고 어떤 놈한테 달라붙어야 오래 연명하고 밥 먹을 수 있는지 그건 잘 알지. 근데 업무를 잘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각 부처마다 해양수산부도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 결기 있고 일 잘하시는 분들 전문가 있잖아. 없어요? 국토건설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 없어? 다 있다고 찾아봐요. 문체부도 있겠지. 응? 뭐 영화배우가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 이전에 MB 때 됐던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문체부도. 그리고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불러들여야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도 최소한도 한 70%, 80% 정도는 인원 감축도 하고, 응? 이제 앞으로 국정원 같은 데는 이제 새로운 국정원장이 오게 되면은 정무 조직 같은 건 이제 완전 없애버리고 새로 건설을 하면 될 거고요. 지금 국정원 건물 저런 것들은요 기능이 형편없어요. 제 생각에는 전시회, 박물관 이런 용도를 하고 소수 정예 특수요원들은 어디를 가야지. 땅속으로 가든 하늘 위로 가든 국민들 눈에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정보기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어디 그럼 다 알고 뭐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뭐 드론 띄워서 사진 찍고 그게 무슨 비밀 첩보기관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 비밀 정보기관은요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응? 굴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구름 위에 짖든지 뭐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니까. 응?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국민 여러분들이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었어요. 그리고 적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을 심어주는 거죠. 기다려. 너네들 그동안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뭐 문재인이 거쳐가면서 신났지 지난 40년 동안. 이제 남은 건 뭐다? 처절한, 그렇지, 처절한 잔치가 남았지. 잔치도 잔치 나름이죠. 어떤 잔치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응? 막 산적 올라오고 막 생선구이 올라오고 막 회 올라오고 불고기 올라오고 이런 잔치일까? 아니면 무슨 잔치일까? 전기고문, 물고문, 응? 막 얼굴에다가 2번 씌우고 물 갖다 붓고 말이야. 응? 아니면 붙잡아서 물레방에다 묶어놓고 돌리면서 물에 푹 잠겼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빼주고 하는 이런 물놀이를 하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응? 짜릿짜릿하게 막 그냥 막 몸이 막 비틀리게 말이야. 응? 전기가 막 온몸을 갖다 감싸는데, 응? 막 터져 나가기도 하고. 저는 아무리 봐도 유엔 제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문재인과 이재명은 반드시 관타나모가 지금 만석이라니까 엘살바도르로 가갖고 응? 뭐 항문 치질 검사도 하고 말이야. 뭐 치질 검사 방법이 특이하대 거기는. 엄청나게 두껍고 큰 게 들어간대 그 항문으로. 견디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죄 지은 대로 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국민들 혹세무민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면 지금부터 똑바로도 잘하라고. 응? 특히 입으로만 떠들고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인간들, 응? 입으로만 성모 마리아 믿는다고, 입으로만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는 이런 가짜 종교인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어. 명심해. 특히 하나님, 예수님 팔고 다니는 이 가짜 기독교인, 이 나쁜 놈들아. 응? 벼락 맞아 죽기 싫으면 지금 다 회개하란 말이야. 자, 국민 여러분, 오늘 밤도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안심들 하세요. 평안을 기원합니다. 자,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